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79호 제3연 기사입니다. 고양시 2023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9월 22일 개막.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오는 9월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대 축전과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시는 전담 TF를 주축으로 사전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달 17일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공식적으로 대회 준비의 시작을 알린 이후 시민과 함께 슬로건, 마스코트 이름을 선정하는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대회 공식 홈페이지 구축. 경기 소식, 관광 먹거리 숙박 정보 등 제공. 경기도 생활체육대 축전과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경기장 47개소에서 49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대규모 대회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는 2개의 대회를 각각 분리해 제작하고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인다. 또한 모바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 자동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든 가독성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아울러 관광, 먹거리, 숙박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 시의 우수한 문화시설과 관광 자원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대회가 열리는 9월에 일산호수공원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다양한 가을 행사와 연계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홈페이지는 경기도의 보안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으로 개발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정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야별 사전 준비 본격 돌입. 안전 친환경 대회 추진. 고양 특례시는 5대 전략을 바탕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략 내용은 시민이 함께 참여 소통하기 질서 있고 체계적인 안전한 대회 운영 스포츠 경제 도시 이미지 제고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경기도와 함께 47개 경기장을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하고 노후 시설은 개보수를 진행해 철저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계획과 방역대책 수립과 함께 안전 매뉴얼을 제작할 방침이다. 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대회 추진에도 힘쓰고 있다. 개회식 행사의 리백,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월 약 17만 킬로와트아워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낙찰받았다. 뿐만 아니라 개폐회식과 부대 행사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환경을 위한 세부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은 생활체육시설부터 국제규격시설까지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라며 31개 시군 선수단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모아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찾아가는 장애 예방교육 실시.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의도치 않은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예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손상 예방교육,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80.0%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체의 중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국립재활원에 소속된 장애인 강사가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 발생의 원인 장애 발생 예방 5개명 사고 및 손상 예방법을 교육한다. 또한 손상 예방 교육을 받은 교육생 대상으로 교육을 받은 후 느낀 점, 변화된 점 등 우수소감문 공모전을 실시한다. 수기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오는 10일 13까지 국립재활원에 제출하면 된다. 우수소감문 선정 시 상장이 지급된다. 보건소는 참가를 원하는 초등학교를 오는 4월 21일까지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과 방문보건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75-40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 향동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고양시 향동종합사회복지관은 4월 12일, 향동동 숭례초등학교 인근에서 장애인의 날을 알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알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장애 인식 개선 악스 퀴즈, 장애인 에티켓 홍보 자료를 배부했다. 퀴즈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소정의 문구류 상품을 제공했다. 한편, 향동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5월 13일에 향기마켓 바자회를 개최한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한다.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 일산동구보건소가 지난 12일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와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기기 나눔센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소와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는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대여, 상담, 3D 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보조기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소는 지역 장애인에게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보조기기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해 보건소와 함께 힘쓰겠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와 협약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더 전문적인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보건소,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무료 검진 실시.
과천 15건소가 관내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신생아와 영유아 돌봄시설 55개소 종사자 640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 무료 검진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과천 15건소가 추진하는 선제적 감염병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당 기관 종사자 중 검진이 필요한 사람은 오는 12월까지 과천 15건소 결핵관리실을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전염력은 없으나 향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김찬우 과천시 질병관리과장은 2세 미만의 소아가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률이 40% 이상 높기 때문에 돌봄시설 종사자의 결핵 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관내 돌봄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시립요양원 건설 첫삽. 과천시 시립요양원 기공식이 요양원 건립 부지인 중앙동 62의 16번지에서 13일 열렸다. 기공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지역 경로당 회장, 사회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과천시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이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립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2025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총 사업비 303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약 4,928, 140병상 규모의 시립요양원을 건설한다. 지상 1층은 업무시설과 면회실, 지상 2층 4층은 요양실, 지상 5층은 식당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실이 들어선다. 특히 과천시는 치매 환자의 공공형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치매 전담실을 설치해 치매 환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 케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립요양원을 건립하여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가평군 청년 유출 막는다. 맞춤형 정책 지원. 가평군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지원을 돕기 위해 금년도 구직 목적 면접 응시자들에게 정장을 빌려주는 청년 면접 정장 대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에 주소를 둔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15세 물결표 쌓인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 구직 면접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접에 필요한 정장 비용을 1인당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인별 원하는 업체에서 정장, 상하에,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등 맞춤형 품목을 대여 선결제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단, 일반 교육 모의 면접 대학교, 원, 면접 등의 참여자 및 청구 서류 제출 부적격자는 제외된다. 군은 청년 면접 정장 대여비 지원 홍보를 위해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관내 고등학교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읍면 주민자치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병길 부군수 주재로 청년사업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도 열어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가평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아울러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 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청년 기업을 연계해주고 급여를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미취업 청년 채용 시 기업 인건비, 급여의 90%인 1인 월 최대 18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고 2년 지원 종료 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 시 1년간 청년에게 분기별 250만 원씩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에도 2030 청년 일자리 사업에 53명을 고용하는 등 청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위기 극복 등 공공사회 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 취업활동 지원은 구직 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지역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